여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락을 싼다. 어지간히 챙겨 넣는다. 누가 보면 2박 3일 캠핑이라도 가는 줄 알겠다. 여자는 오늘따라 생각이 많아진다. 오늘은 그녀의 마지막 비행날이다. It was a pretty long day, wasn't it? But we made it though. Oh my gosh. I prepared 1,000 times. Thank you. Good night. I prepared like 10,000 times. 늘 정겹게 인사를 건네는 공항 직원들과도 곳에 정든 크루들과도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I'm gonna call. 오늘 둘째 날인데 이걸 대체 내가 왜 한다고 한 건지 살짝 후회가 되는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살짝 후회가스러워. 그래도 6월이라 아침 일찍 나와도 춥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옷도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머그도 있고 이제 그리고 이 예쁜 출근 가방 그렇게 소원했던 출근 가방을 메고 트레이닝을 받으러 갑니다. 아주 그냥 원 다 풀었다. 아싸! 아쉬운 게 없다. 또다시 트레이닝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지. 그래도 어째 이번 트레이닝에는 여자의 표정이 한결 여유가 있다. Okay, so first, belly and toggles. All parts of these shoes, all sneakers, sneakers must be observed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shoes. Restrain body, hold down, take off, prevents landing. No matter what it is, will your take off, landing, and off, moving faster on board. Close the gates, let immediately and have to notify. The large scale says water overflowing from propagate leaker. Immediately access and close the galley water shut off. 장장 8시간의 트레이닝을 마치고 집으로 온 여자는 숨 돌릴 틈도 없다. 아이들이 눈 빠지게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딸아이 헤일리의 하키팀 친구와 놀이 약속이 있는 날. 신발 벗을 새도 없이 서둘러 아이 친구네 집으로 향한다. Go bring it right here, right? They can stay for dinner. You don't have to rush to come up. Yeah. Well, I can send them home. Yeah, don't worry. Okay. To stay here for dinner? Yeah, you can. I don't want to stay for dinner. 피자를 제외한 서양 음식을 잘 못 먹는 헤일리는 저녁을 먹고 가라는 친구 어머니의 배려가 반가울 리가 없다. They are Chinese, so they will have an awesome Chinese food. I thought it'd be like pasta. 이거를 주고 온다는 게 깜빡했네. 간식을 갖고 간다고 갖고 갔는데 다시 들고 왔어. 참. 가방에다 넣은 거를 깜빡해서 정신이 없어서. 오늘로서 트레이닝 2일차. 제가 왜 또 트레이닝을 받느냐. 지원을 했을 때 토론토 베이스가 2군데인데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베이스에 지원을 했는데 다른 베이스 오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감사하다 해서 포지션 억셉트를 하고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끝날 때쯤에 제가 원래 원했던 공항으로 트랜스퍼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낼름 신청을 했죠. 아마도 트랜스퍼는 여름이 끝나고 가능할 거다 공지를 받았는데 6월 1일부터 트랜스퍼가 됐으며 6월 5일날 트레이닝이 시작되니까 다시 조인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 공항에 완전히 적응이 돼서 너무 재밌고 크루들도 너무너무 좋고 공항도 되게 익숙해졌는데 이제 트랜스퍼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막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선택했나? 왜 괜히 간다고 했지? 그냥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 트랜스퍼라고 하길래 새로운 그 항공기만 배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주 후회가 막 썰물처럼 밀려오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트랜스퍼하는 동기들이 힘을 줘서 그래 우리 그러면 똘똘 뭉쳐서 같이 한번 잘 이겨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나 트레이닝 동기 중에 저의 구독자
구독자님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태까지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한 번도 한국인 크루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쉬는 시간마다 막 가서 얘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원래 나이 든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해. 근데 부담스러워 할까봐 좀 자제 중입니다. 제가 20대 때 4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가 30이라고만 하면 진짜 되게 나이가 많은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님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쵸? 그래서 자제 중입니다. 3개월 만에 하는 두 번째 이니셜 트레이닝이라서 그래도 첫 번째 때 했던 그 트레이닝이 아직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때는 뭐 한국 용어라든지 기내 안에 그런 용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 APU, 뭐 PDI는 어떻게 하고 뭐 점sit 뭐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건 이미 이제 좀 깔고 가니까 그냥 좀 여유 있게 이번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가 42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 차 28명이 남았어요. 트레이닝 힘들게 다 거치고 퀄리파이 된 캐빈 크루가 됐는데도 막상 비행을 해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만두신 것 같아요. 이 일은 뭐 not for everyone 하지만 저는 지금 승무원 3개월 차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지금 트레이닝 때문에 6주, 7주 그리고 트레이닝 바로 끝나고 제가 또 휴가거든요. 3주 휴가라서 거의 한 달 반을 비행을 못하게 됐는데 벌써부터 이 비행 금단 현상이 와서 오늘은 여자가 아끼는 동생 집으로 놀러 가기로 한 날이다. 오랫동안 여자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동생인데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생겨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 나 유튜브 나온다. 와, 유튜브 나온다. This is such a comfortable couch. 이야,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애기랑 같이 놀고 있었어? 아니. 네네네. 아니. 알았어. 재밌게 놀아. 아. 오랜만에 만난 2살 위 재준이 형아가 너무 반가운 리오다. 사실 여자는 갑작스런 동생의 이사가 많이 서운하고 아쉬웠지만 동생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차마 내색할 수가 없었다. 동생은 나이는 어리지만 여자보다 더 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어여쁜 동생이다. 여자는 동생 집에 올 때마다 마치 친정집에 온 기분이다. 제일 먼저 가스레인지로 달려가 냄비 뚜껑들을 일일이 열어보는 게 일상이다. 식당을 열어도 될 만큼의 훌륭한 음식 솜씨를 가진 동생은 여자에겐 늘 동경의 대상이다. 이게 멸치를 어떻게 했다고? 멸치를 속을 다 따서 갈아서 매운 고추 갈아서 같이 넣고 간장에 졸인 거. 예전에 한번 했다. 맞아. 속 많이 가는 거야. 남자가 참 좋아하는 된장찌개다. 남자도 이 동생의 음식 솜씨를 익히 알고 있기에 동생네 집에 간다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한국 사람 3명 이상 모이면 삼겹살 굽기는 대한민국 헌법에 제정되어 있다 했던가. 빨리 오세요. I want to eat organic kimchi, but it was priced so high, so I can't buy. Why'd you grow it?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달려온 아이들도 한 자리씩 차지한다. 동생을 먼 도시로 떠나보낸 날. 여자는 이제 동생을 자주 볼 수 없게 되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 싶다면 그깟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동생이 가르쳐 주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게 물질적인 거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라는 걸 말이다. 뭐라고? 돈 줘? 제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엄마 돈이 없는데 지금. 아 제발. 헬리 안 더워? No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고? 잠깐만. 동생 네 집 막둥이 일명 애기다. 누나들을 졸졸졸, 형아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느라 바쁘다. 이게 바로 막내의 숙명이지 싶다. 아이들을 재우고 동생은 아이스크림 한 통을 꺼내왔다. 이렇게 방바닥에 절푸덕 마주 앉아 나 한 숟갈 너 한 숟갈 아이스크림을 퍼가며 한국어로 수다를 떠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해외살이를 하는 여자에겐 그저 축복이다. 너무 가까이 듣지 마세요. 저분 25,000원. 아니 이거밖에 안 해? 25,000원. 아니 내가 팀 줄게. 아이고 됐어 25,000원 됐어. 아이고 됐어. 돈 많아. 아이고 아이고 야. 여자같이 이민 생활을 하는 이들에겐 친구는 가족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고 함께 있어서 든든한 가족이 있기에 오늘도 이들은 삶에 감사하다. 뭐 아침부터 지지고 볶고 해. 아침엔 스팸 김치볶음밥. 아침밥으로 간장 계란밥이라니 헤일리 취향에 꼭 맞춰 이모가 준비한 특별한 아침 식사다. 맛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우와! 하나 둘 셋 렛츠고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캐나다에는 멋지고 재미진 키즈 카페나 체험관은 많이 없지만 파랗고 드넓은 하늘과 호수 그리고 초록나무와 숲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이거 뭐 먹었어? 어? 재윤이 뭐 먹었어? 이거 봐봐. 이거 재준이 거야. 딱지. 터지겠다 신발. 호수 풍경을 가려버린 나뭇가지들을 쳐내자는 가족 회의 중이다. 나무 애호가인 어머니는 결사 반대. 호수 뷰가 먼저인 남자와 아버지는 적극 추진하자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이다. Ignore. I will ignore it. She's me yelling from the deck. What are you doing? I can't hear you. The pool's and then all of a sudden she looked back. She goes, oh, Jeez, you that can see the. Oh, that is. I remember that view from 40 years ago. That's lovely. off a little bit. Actually, do you want to maybe trim that branch and maybe? Why don't we just take? Do you guys want to take the whole thing down? 2대1로 나뭇가지들을 전해기로 결정. 남자와 아버지는 익숙한 듯 아침 식사 후 정리를 한다. 대개 여자와 어머니는 식사 준비 담당, 남자와 아버지는 식사 후 뒷정리 담당이다. 시골의 일상이 대부분 그렇듯 아침 식사 후 오전은 노동의 시간이다. 별장 보수 수리 작업이나 겨울용 땔감을 준비한다. 아이들의 고사리 손도 이곳에선 큰 도움이 된다. Everything goes right. I
I can feel the breeze. Euphoric delight. Only you and me. Pour your honey, sickly sweet. Keeps me coming, got me weak. You could kill me, I'd still be. Darling, your number 6 feet deep. Oh, it's real hard to break this habit. It's like I want you 24/7. When I'm without you, boy, I feel sick. Think you work better than a prescription. 여자는 시아버지를 졸졸졸 따라다닌다. 사실 시댁 별장에 오게 되면 여자는 무료하다. 차가운 호숫물에서 수영하는 것도 그닥 내키지 않고 동네 이웃들과 영어로 노닥거리더니 이른이 넘으신 시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면서 연장 집어주는 조수 역할을 하는 게 더 재밌다. 참 자상하고 다정하신 남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을 듯한 다정함. 대대로 물려받은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믿었다. 시아버지의 나이 고작 12살, 아버지의 누이 나이 17살. 남매의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주 먼 곳에 사는 어부삼촌네 집으로 남매를 보냈다고 한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을 떠나 어부삼촌네 집에서 살게 된 두 남매는 삼촌이 땔감을 아낀다고 밤에 불을 떼지 않아 12살의 아버지는 작은 침대에서 누이는 소파에서 그 길고 긴 추운 밤을 지냈던 이야기를 종종 해주신다. 이제 이른이 훌쩍 넘은 아버지의 누이는 아직도 친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어린 시절에 겪어야 했던 기억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양 되살아나듯 감정이 격해지고 눈물을 흘리신다. 여자는 궁금해졌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의 보살핌도 없이 12살의 5살 손윗 누이와 집을 떠나게 된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었는지 말이다. 아버지는 여자에게 말했다. 그 남자는 아버지이기 전에 사람이었고 아주 아픈 사람이었단다.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은 극심한 우울증의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어. 내가 기억하는 그는 늘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만 지냈어. 술을 먹으면 나와 누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했고 술이 깨어 정신이 들면 또다시 방 안에 갇혀 하루를 보냈다. 결국 우울증은 그를 통째로 삼켜버렸지. 그게 전부야. 어쩌면 여자는 자만했던 것 같다. 내 아이들을 훌륭하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말이다. 아이들은 세상에 나온 것 자체로 고귀한 존재이며 우리는 그저 그들의 길고 긴 인생 마라톤 초반에 스쳐가는 존재라는 걸 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아이들이 뛰어나갈 힘이 생길 때까지 그저 아껴주고 지켜줄 뿐 울타리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스스로 정한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건 온전히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이다. 어릴 때 받은 사랑이 부족해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것도, 어릴 때 받은 사랑이 부족해 더욱더 남에게 사랑을 퍼부어주는 것도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라는 걸 말이다.